식탁은 사람들이 다 앉기에는 작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작은 탁자를 덧붙여 놓고 거기서 나와 지배인이 정다운 대좌를 하게 되었다. 극이라고 푸대접을 받거나 음식이 덜 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작은 탁자에는 많은 요리가 나왔는데 지배인에게 먹이려 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였다. 여기까지는 만사가 무척 순조로워 부인들은 명랑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남자들도 열심히 좌흥을 돋구었다. 바질러 부인은 주부 노릇도 재치 있게 반할 만큼 얌전히 애교 있게 하고 있었다. 만찬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문간에 마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올라왔다. 바질럿이었다. 금단추에 심홍색 브로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날로 나는 심홍색이 싫어졌다. 바질럿이는 키가 크고 미남자로 거동이 당당했다. 후다닥 들어와서 기습으로 일동을 위협한다는 그런 태도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친한 사람들 뿐이었다. 부인이 그의 목을 껴안고 손을 잡으며 갖가지 애무를 하는데도 무뚝뚝하게 받을 뿐 부인에게는 해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요리가 들어오자 같이 먹었다. 화제가 그의 여행으로 채 옮겨지기도 전에 그는 작은 탁자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저기 저 아이는 누구냐고 엄한 말투로 물었다. 바질러 부인은 아주 솔직하게 사연을 말했다. 그는 물었다. 집에 묵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나? 이어 그는 퉁명스럽게 낮에만 있지 말고 밤까지 있으면 좋잖아 하고 말했다. 수도사가 끼어들어 바질러 부인이 한 일을 진지하게 칭찬하고 그 자신도 짤막하게 나를 칭찬해 주었다. 부인이 신앙심에서 한 자비로운 행동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도 자진하여 협력해야 할 일이다.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니니까 하고 덧붙였다. 주인은 못마땅한 말투로 조금 항변했다. 수도사가 앞에 앉아 있었으므로 조심해서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나에 관한 것은 내 통이 있어 알고 있다. 지배인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충분히 느꼈다. 모두가 식탁을 떠나자마자 당장 지배인이 주인의 지시로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더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것, 두 번 다시 여기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게 전달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는 되도록 사람을 모욕하는 심한 말을 썼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다. 그러나 그 상냥한 부인을 속절없이 난폭한 남편의 희생물로 남겨둔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헤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더 가슴이 아팠다. 아내를 부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숙하고 가정교육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여자다. 다감하고 복수심이 강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를 했다가 이 남편이 겁내고 있는 불행에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결과라도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나의 첫 연애 사건의 자초지종이었다. 그 후 두세 번 그 거리를 지나면서 미련이 남는 그 사람을 하다못해 한 번만이라도 더 보려고 했다. 그러나 눈에 띈 것은 그 여자 대신 주인이거나 아니면 잠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지배인이었으며 이들은 또 나를 보기만 하면 가게의 어느 자를 들고 이리 온 하는 것 이상으로 표현에 넘치는 몸짓을 했다. 그토록 감시하고 있는가 생각하니 용기도 사라져 다시는 그 앞을 지나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그녀가 소개해준 인정 많은 보호자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을 몰랐다. 몇 번인가 수도원 근처를 헤매면서 만나려고 애를 썼으나 헛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바질러 부인에 대한 그리운 추억도 한 옆으로 밀쳐지고 얼마 안 가서 본디대로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인간으로 되돌아가서는 예쁜 여인에게 끌리는 마음조차 없어졌을 만큼 깨끗이 부인을 잊고 말았다. 그건 그렇고 그녀 덕분에 몸 단장을 할 물건이 약간 불어 있었다. 하기야 그것은 극히 비밀히 거칠애보다는 산뜻한 복장에 신경을 쓰고 차려 입히고 싶다기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려는 세밀한 여성의 마음쓰임에서였다. 드네브에서 가지고 온 외출복은 아직 얼마든지 입을 수 있었으므로 부속품으로 모자 하나와 샤스, 속옷 같은 것을 몇 가지 주었을 뿐이었다. 커퍼스 단추가 없어서 무척 갖고 싶었으나 줄 생각을 안 했다. 나를 깨끗한 모습으로 해두기만 하면 마음이 좋겠으나 그 정도라면 내가 그녀 앞에 나가는 한 염려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알아서 하고 있었던 일이다. 좋지 않은 결말을 본 지 며칠 안 지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를 돌봐준 하숙집 안주인이 그럴듯한 자리를 하나 찾아냈다. 어느 지체 높은 부인인데 가면 만나줄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이번엔 상류 사회의 재미있는 모험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고 생각했다. 또 여느 때의 그 버릇이었다. 그러나 이번 것은 생각한 만큼 화려한 것은 아니었다. 안내해주는 하녀를 따라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갔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자세히 내 태도를 살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던지 곧 채용되었다. 다만 부인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격으로서는 전혀 아니고 평범한 종복으로 쓰였다. 다른 하인들과 똑같은 빛깔의 옷을 입었다. 하나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은 어깨에 장식 수를 달았는데 내게는 달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집 의복에는 소매 끝에 태가 없었으므로 내가 입은 옷은 보통 옷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이 결국 이것저것 더듬어 온 나의 대망의 뜻하지 않던 종말이었다. 내가 들어온 이 집의 베르셀리 백작 부인은 미망인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빼몽떼 사람이었다. 부인은 아무래도 사부와 사람이었다는 기분이 든다. 빼몽떼 여자가 그렇게 능숙하게 프랑스 말을 하고 그렇게 순수한 발음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중년 나이에 얼굴 모습이 매우 고상했다. 교양도 높고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며 또 잘 알고 있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꼭 프랑스 말로 쓰는데 편지는 세빈의 부인과 같은 필치로 그 넘치는 아치는 거의 다름이 없었다. 어떤 서한은 전혀 구별이 불가능했을 정도였다. 내가 하는 일은 주로 부르는 대로 편지를 받아 쓰는 것이었으며 별로 싫은 일은 아니었다. 유암에 걸려서 몹시 아파 이젠 직접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베르셀리 부인은
매우 재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고상하고 굳은 정신의 소유자였다. 나는 그녀의 최후의 병상을 보살피며 그녀가 괴로워할 때도 죽을 때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잠시도 약한 티를 보인 일이 없었고 억지로 자신을 억제하려고 조금도 애쓰지 않았으며 여자로서의 몸가짐을 잊은 적도 없었다. 또 그런 점에 철학이란 것이 있다는 따위의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철학이란 말은 아직 유행하지도 않았고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알지도 못했다. 이러한 성격의 강함이 때로는 박정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일도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그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같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참된 연민의 정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한다는 그런 태도였다. 그녀 옆에서 보낸 석 달 동안에 나는 다소 그러한 무감동을 겪었다. 언제나 가까이에 있고 어딘가 장래성이 있는 청년, 그런 사람에게 애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자기가 죽은 후 이 사람에게 원조나 후견이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다지 보살펴줄 가치가 없다고 보았던지 아니면 귀찮게 싸고 도는 인간들이 나 같은 것에는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던지 어쨌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알려는 호기심 같은 것을 보인 것은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가끔 내게 질문을 했다. 내가 바랑 부인에게 쓴 편지를 보여주거나 내 생각을 들려주거나 하면 재미있어는 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이었다. 상대방은 그 감정을 전혀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상대방 마음에 들었다는 것만 알면 기꺼이 그쪽으로 넘쳐 흐른다. 질문은 무뚝뚝하고 차가우며 대답을 해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머리 한번 끄덕이지 않으니 상대방에게 신뢰를 가질 도리가 없었다. 이쪽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싫은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을 때는 줄곧 눈치만 보았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즉시 말하지 않고 손에 안 볼 말만 하려고 애썼다. 그 뒤에야 나는 남의 기분을 알려고 이같이 무뚝뚝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재기를 자랑하는 여성들에게 꽤 흔히 있는 버릇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면 상대방 감정에 더 잘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을 피력할 용기를 잃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경계를 하기 시작한다. 참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야기를 시켜보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잠자코 있거나 점점 자기 자신을 조심하거나 하게 되어 상대방의 캐묻는 말에 섣불리 걸려들기보다는 차라리 눈치 없는 녀석이란 소리를 듣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기의 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읽을 때 언제나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